다솜최면센터 상담사례 시리즈 제8편 빙의 최면. 여자 속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남자. 안녕하십니까? 다솜최면센터 원장 성기룡입니다. 본 상담 사례는 내담자의 신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최소한의 각색을 하였습니다. 내담자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010-6207-1359번, 010-6207-1359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온화하고 지적인 느낌의 한 청년이 최면 상담을 위해 다솜최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훈남 인상을 풍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내담자의 고민은 약 2년 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여자 속옷을 입어보고 싶고 화장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충동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자신이 변태가 된 것은 아닌가 무척 당황되고 고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술 마시고 취중에 인터넷에서 주문한 뒤 숨겨두었던 여자 속옷을 입어보고 스스로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늘 후회와 자책감으로 기분이 우울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TV나 인터넷에서 여자들을 위해 화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디테일한 화장 기법을 넋을 잃고 보고 있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여성 패션 스토어에 진열된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여성용 옷을 보느라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신체 건장하고 정상적인 자기 같은 남자가 그런 짓을 하는지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의지적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충동을 억제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 그 강렬한 충동이 활화산이 되어 터져나올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빙의로 의심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간단한 최면 감수성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내담자는 최면에 잘 들어가는 타입이었습니다. 최면에 들어간 후 평소에 아프던 허리가 더욱 아파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 주려다가 빙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빙의 최면 치료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저와 그 내담자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 있던 빙의령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는 다솜이라 했고 그 청년은 내담자로 그 빙의령은 빙의령으로 명명했습니다. 내담자: 허리에 어떤 여자가 보여요. 다솜: 나와봐. 너 누구니? 내담자: 사라졌어요. 다솜: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와봐. 내담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뒷목이 갑자기 뻐근해지는데요. 다솜: 너 자꾸 옮겨다니면서 장난칠래? 내담자의 목소리와 톤이 여성스럽게 바뀌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빙의령: 귀찮게 왜 그래? 신경질 나게. 다솜: 너랑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지? 빙의령: 나 내쫓으려고? 다솜: 아니, 너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 실제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겨우 설득에 성공해서 그 빙의령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빙의령이 내담자 입을 통해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 최면 날부터 약 2년 전에 그 빙의령은 이 청년의 뒷목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뒷목을 거쳐 신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최면 끝나고 내담자가 한 말인데 그전부터 허리 부위가
뻐근하고 불편했으며 가끔 통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빙의령이 신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빙의령은 40대쯤 되는 여자령인데 산이 많은 지방에 작은 동네로 시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갖은 구박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아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해주지 않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며 술 먹고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서도 사치심과 허영심이 좀 심했던 여자였고 매일 시어머니와 싸우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집살이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주 추운 겨울 저녁에 남편은 타지에 나가 집에 없었고 시어머니와 매우 격렬하게 저주와 폭언을 퍼부으면서 싸우다가 도저히 화를 가눌 길이 없어서 앞뒤 재지도 않고 보따리를 싸서 야밤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여러 날을 헤매다가 돈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 채 어느 산의 바위 밑에 쪼그려 앉아 오돌오돌 떨다가 그만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최면하던 날로부터 36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추운 산에서 객사한 후 그 여자령은 4-5명의 살아있는 남자들 몸속에 차례로 들어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남자들은 갑자기 우울해졌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여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겪어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2년 전 어느 날 밤, 이 내담자가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넋을 잃고 보고 있었을 때 뒷목에 둥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쑥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신장에도 있다가 눈에도 있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담자가 말하기를 몸의 여러 군데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령은 살아있을 때 치장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버릇은 귀신이 된 후에도 남아있다가 이 내담자의 몸을 통해 대리 충족하려는 욕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자 속옷을 입고 싶다든지 화장을 하고 싶어 하게끔 충동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빙의 치료 기법을 이용해서 그 여자령을 내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가지 않으려고 매우 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내보냈습니다. 최면을 깬 후 이 청년은 멍하게 허공을 한참 바라보다가 씩 웃는 듯 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였나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빙의령의 모습도 기억나고 그녀와 나눴던 대화 내용도 다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최면을 마친 며칠 후 그 청년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장하거나 화장하려는 충동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왠지 그 충동이 가끔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서 그 문제가 다시 생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발되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빙의령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담자의 증상에 긍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빙의 최면의 효과이고 목적입니다. 실제 빙의령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약 효과와 같은 믿음의 문제인지는 지금으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상 개선의 효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섬체면센터 원장 성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